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10시에 갑작스럽게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네. 출두를 해서 지금 수사를 받겠다. 왜냐하면 이제 두 차례 걸친 소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나가질 않았는데 지금 사실 경호처장이 박종준 처장이 지금 경호대를 일단 이끌고 경호처를 이끌고 지금 뭐 대통령을 지금 결사옹위하고 있는 핵심인데 그렇죠. 갑작스럽게 왜 나갔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 부호가 지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에 나간 게 윤 대통령하고 별 공감이 없었다. 즉 박종준도 이제 보니까 너무 이게 지금 가니까 내 죽겠다 싶어서 그냥 투항하러 간 거다라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이제 지금 경호처장으로서 수원 두 번째 받았는데 나름대로 이 상황을 좀, 이 극과 극의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제 조사를 응했다는 여론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보니까 이 경호처장이 굉장히 온건파라고 그래요. 그 온건파. 내부에서. 네. 왜냐하면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강경파가 경호처 차장, 그다음에 뭐 부장, 뭐 이가 상당히 강경파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직무대행으로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지원해 보시기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만약에 불출석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체포영장 청구해서 받았지 않겠습니까? 네. 저기는 공수처도 아니고 경찰 아니에요. 경찰이니까 뭐 공수처처럼 뭐 수사 권한이 있고 없고 뭐 이런 시비에 걸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금 공수처가 발부를 받은 거고, 네.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발부받으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설 연휴 직전까지 유효기간을 받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앞으로 뭐 2주 정도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경호처장 체포영장부터 집행을 하게 되면은 네. 지난번에 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때만큼 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 그거 못 막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안 나왔으면 체포영장 청구되고, 그러면은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면은 그 박종준 경호처장은 체포되고 그 다음에 구속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본인은 오늘 이제 변호인 선임이 늦어서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나온 거지, 출석을 거부할 생각은, 수사 거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나와야지 체포영장.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저 조사하다 거기서 긴급 체포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명분 면에서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박종준 처장은 알려지기로는 이제 그 경호처 내에서 좀 경찰 출신이고 해서 좀 온건파에 속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강경파가 2인자인 김성문 경호처 차장, 뭐 등등이 있고, 이들은 이제 아마 김건희 여사 뭐 라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대요. 그래서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건 결사 지금 뭐 옹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비추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호처라는 곳이 다 정예 요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군 특수부대 출신들이라든지 이런 가는데, 그 중에서도 영어도 잘해야 되고요. 또 굉장히 무술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근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번에 공무집행방해로 문제가 되면은 모든 게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말 본인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연금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이 군과 경찰은 지금 다 이제 안 한다고 그래요. 이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게 지금 경호처장이 저렇게 나가 수사를 하게 되면 한편으로 보면 경호관들이 상당히 저는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지금까지 상황이 대치 양상을 좀 돌파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네. 그 경호처장의 전격 그 경찰 출석이 뭐 그런 시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그 출석을 하면서 이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내용을 잠깐 봤는데
뭐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왜 뭐 안 나올 때라든지 아니면 기자회견 할 때랑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이게 오늘 했던 얘기 중에서 뭐 벌써 다 많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금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매우 네.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이제 지금 이 뒤에 물러나 있는 본인의 보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글쎄요.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고 네네. 있다라고 한 면에서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불안해했던 국민들이 약간 마음이 놓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느낌은 가졌어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예.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인터뷰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윤 대통령 변호인 측과 경찰 양측에 네. 이래 갖고는 안 된다. 타협안을 내놔라. 네. 했더니 만족스러운 답을 못 받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수도권 광역수사대 지금 그 팀장들을 전부 다 불러서 지금 이 시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 한 1,000명 정도 되는 지금 수도권의 광역수사팀들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거기는 마약수사대 뭐 이런 것까지 다 네. 동원을 해서 지금 일단 D-Day를 곧 뭐 설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육탄전이 벌어지는데 네. 지금 사실은 경찰도 그렇고 이 경호관들도 그렇고 지금 다들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렇죠.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지금 지적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오늘 경찰의 저는 액션도 뭔가 좀 강하게 경호처에 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 야, 진짜 한다 우리 때려 가 들어가 뭐 하면서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종준 오늘 처장도 소환한 것은 박 처장이 경찰 출신이니까 이 경찰청 차장 출신입니다. 아이 박 선배 지금 저 이러시면 큰일 나잖아요. 일단은 박 선배가 조사 나오시면 경호관 애들 좀 이렇게 기죽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충돌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어떤 좀 이야기들이 물밑에선 나온 게 아닌가라는 또 예측도 해봐요. 그럼 뭐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고, 그리고 이제 또 윤 대통령 측,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사전 협의 없이 나왔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최소한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과 뭔가 사전 협의가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박종준 처장이 출두하면서 이제 기자들과 일문일답할 때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것은 이렇게 국가기관 간 충돌해 갖고 만약에 유혈 사태가 나면 이게 뭐겠느냐. 네네. 그러니까 유혈 사태만큼은 막아야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이니 현직 대통령으로도 최소한 예우는 해주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하.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이 이 박종준 처장이 자기가 발신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다.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는 뭐냐. 서로 강대강으로 무력 충돌하지 말자. 무력 충돌하지 말자.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자진 출석하지 않았느냐. 내가 자진 출석했다라는 거는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얼마든지 자진 출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암시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어제부터요, 뭐 마수대를 끌어들이고 여기 뭐 광수대, 뭐 형사 기동대 해갖고 수도권의 형사들 뭐 비상령을 내려서 1,000명을 모아서 뭘 한다. 자꾸만 이렇게 나가니까 그 여론전을 통해서 그러한 그 강경 모드에 좀 찬물을 끼얹는다 그럴까? 좀 뭔가 좀 브레이크를 건다 그럴까? 좀 그런 걸로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하는 그런 신호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경호처장의 이러한 메시지에 불구하고 그냥 경찰과 공수처는 그냥 강경 그 실력 행사해서 대통령에게 기꺼이 뭐 수갑을 채우지는 않겠지만 뭐 대통령을 관저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요,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 이게 오늘 많이 화제는 안 되고 있지만은 하나 눈여겨본 그 항목이 하나 있는 게 네. 그 국가 기관별 신뢰도를 맨 마지막에 조사가 맞아요. 된 게 네네. 있어요. 이게 보면은 뭐 헌재 신뢰도가 헌재 57%, 뭐 선관위 중앙선관위 51%, 경찰 47%, 법원 46%까지는 뭐 어느 정도 뭐 절반에서 이제 약간 올라가고.
근데 맨 꼴찌가 공수처예요. 그렇죠. 15%예요, 15%. 15%. 네, 신뢰도가. 음. 근데 이제 헌재나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50%를 약간 상회하는데 이제 여야 지지층이 이 신뢰가 확 달라요. 이 이제 여당 지지층은 뭐 신뢰하지 않고 야당 지지층 신뢰하는데 어쨌든 평균이 뭐 51%, 57% 나온다. 근데 공수처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15%고 74%고 신뢰한다 15%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71%인가가 이게 그 신뢰를 안 하고 네. 이쪽 이 여당 지지자들도 85%가 신뢰를 안 해요. 이 정도면은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거 태어나길 잘못 태어난 거예요. 맞아요. 시작부터 민주당이 이걸 만들겠다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놓고선 지금 뭐 기소 하나 제대로 못하는 기관이 지금 여기서 또 사당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정도 국민의 그 여야 지지층 모두한테 이 지지를 못 받는 기관은 이건 빨리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그 중차대항 사안에 대해서 뭐 체포를 하네, 뭐를 하네, 뭐 이거 지금 말할 계제가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싸늘하게 보고 있다는 건 공수처 스스로가 알고 무리한 그 역할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좀 민심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제일 못 믿을 공수처가 정말 제일 지금 큰 대통령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국민들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 국민들이 15%밖에 신뢰하잖아요. 저 15%도 아마 잘못 들었을 거예요. 지금 뭐 수사처 그러니까 뭐 수사처 뭐 이게 좀 이름은 좋잖아요. 네, 고위공직자 뭐.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수사처라 그러니까 대충 하는데 저거 아마 거의 100%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기관이 대통령을 수사하게 될 경우에 결국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